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의 최상층 레스토랑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오늘 이곳의 감도는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으며 한여름의 열기조차 침범할 수 없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넥서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젊은 최고 경영자인 한도진이 앉아 있었고 그는 손목에 감긴 스위스제 시계를 벌써 세 번째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맞선 상대는 약속 시간보다 이미 20분이나 늦고 있었고 시간관념이 철저한 도진에게 있어 이런 무례함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으나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응시하며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 아침 이 사회에서 벌어진 계모와의 치열한 지분 싸움 때문이었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카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루한 연극을 견디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이내 웨이터들의 당혹스러운 목소리와 구두굽 소리가 아닌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의 신사숙녀들이 아니라 눈이 시릴 정도로 형광빛이 도는 녹색 트레이닝복이었으며 무릎 부분은 늘어나서 볼품없이 처져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려 잔머리가 제멋대로 삐져나와 있는 그야말로 격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차림새의 여자가 그의 맞은편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주변의 경악 어린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턱을 괴고 도진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부끄러움 대신 지루함과 노골적인 귀찮음이 가득 차 있었고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 황당한 상황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아 그저 눈앞의 생명체를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자신을 유세하라고 소개한 여자는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더니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도진을 향해 뻔뻔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보자마자 불쾌함을 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는 계산을 이미 끝낸 듯 보였고 그래서인지 말투 하나하나에 상대방의 신경을 긁는 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데 보통의 재벌가 영애들이라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은 치장을 하고 교양 있는 척 내숭을 떨었겠지만 이 여자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 역시 이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고 도진은 역설적으로 그 점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예상대로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대신 웨이터를 불러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예상 밖의 반응에 세아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흥미로운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전체 요리가 나오자 세아는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식사를 시작했는데 입가에 소스를 묻히거나 일부러 쩝쩝거리며 먹는 모습은 훈련된 연기자가 연기를 하듯 과장되어 있었지만 도지는 그녀의 손놀림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투박하고 예의 없어 보였지만 나이프로 고기를 써는 순간적인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펜을 잡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하고 거친 물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었다. 도지는 자신의 관찰력을 신뢰하는 편이었고 그녀가 단순히 버르장머리 없는 철부지 아가씨를 연기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내면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왜 굳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나와 자신을 밀어내려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때 서빙을 하던 젊은 웨이터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으면서 들고 있던 쟁반이 세아의 머리 위로 쏟아지려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쟁반 위에는 뜨거운 수프와 유리잔들이 가득해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도진이 미처 경고의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세아는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비틀어 쏟아지는 수프를 피함과 동시에 왼손을 뻗어 웨이터의 허리춤을 낚아채 그가 바닥에 험하게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지만 세아의 옷에는 수프 한 방울 튀지 않았고 웨이터 역시 무사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웨이터를 바로 세워주며 괜찮냐고 무심하게 물었고 얼굴이 사색이 된 웨이터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깨진 유리 조각이나 치우라고 말한 뒤 다시 포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 속도가 일반인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숨길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도지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이다가 다시 나른한 동태 눈깔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으며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에 대한 데이터가 수정되고 있었고 그녀는 단순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도진은 식사를 멈추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세아를 향해 몸을 기울였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집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연극은 그쯤 해두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그녀가 입고 있는 싸구려 트레이닝복과 슬리퍼가 오히려 그녀의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세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에 총기가 돌기 시작하자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동네 백수 같은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여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이 너무 과소평가받은 것 같다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여유가 위장된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본론을 꺼냈는데 그는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섞이지 않은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넥서스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의 적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그들은 얌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감을 원해 자신을 조종하려 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미친 존재감을 가진 아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진은 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처럼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데다 위기 상황에서 뜨거운 수프를 피할 정도의 반사신경을 가진 여자라면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훌륭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로맨틱한 프러포즈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세아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세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도진의 제안이 미친 짓이라고 일갈하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백수로 살고 싶을 뿐 재벌가의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과거와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세상에 공짜는 없고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보호막이 필요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세아의 뒷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화감은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종류의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위자료와 함께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금전적인 유혹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대우하겠다는 도진 나름의 경의 표시였다. 세아는 계약서를 훑어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녀 역시 쫓기는 신세는 아니었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대기업 총수의 아내라는 신분은 완벽한 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게다가 도진이 제시한 조건들은 그녀가 거절하기 힘들 만큼 파격적이었고 무엇보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오만하고 냉철한 남자가 자신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동업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트레이닝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탕 껍질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도진에게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당신의 집안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도발적으로 물었고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탐색하는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도진은 세아에게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세아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은 밥을 먹으러 왔지 영혼을 팔러 온 게 아니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가 결국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세아가 단순한 맞선녀가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최고의 무기임을 확신했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세아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세아는 자신의 슬리퍼를 가리키며 이런 차림으로 당신의 최고급 세단에 타면 차 시트가 오염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도진은 개의치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그며 당신이 그 옷을 입고 내 옆에 서는 순간부터 넥서스 그룹의 패션 트렌드는 바뀔 것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꾸했다. 세아는 그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묘한 패배감을 느꼈는데 오늘 자신이 준비한 모든 작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음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지만 도진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내일 아침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가겠다는 말을 남겨 그녀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는데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도진과 형광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터벅터벅 걷는 세아의 조합은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그들의 관계를 추측하려 들었지만 도진은 보란듯이 세아의 에스코트를 자처했고 세아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걸었다. 회전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자 늦어름의 습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도진의 수행비서가 차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비서는 세아의 차림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도진의 서슬퍼런 눈빛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세아를 돌아보며 당신이 오늘 보여준 그 반사신경은 내 어머니가 보낸 암살자를 피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아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당신의 집안이 콩가루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암살자까지 거론될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찼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기에 당신 같은 미친 여자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세아는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차에 타는 대신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도지는 멀어지는 그녀의 형광색 등판을 바라보며 승리의 예감을 느꼈는데 그녀가 거절의 표시로 욕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긍정의 신호일 수 있다는 그만의 독특한 해석 때문이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지는 비서에게 유세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표면에 드러난 정보 말고 지워진 기록이나 공백 기간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밤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곁에 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택시를 타고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세아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또 다른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트레이닝복 주머니에서 도진이 억지로 찔러 넣어준 명함을 꺼내 들었고 금박으로 새겨진 그의 이름 위로 과거의 기억들이 오버랩되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세아는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터로 돌아가는 전사의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딘 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짧게 한마디를 남겼는데 타겟을 찾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백수의 것이 아니었다. 한도진이 그녀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녀 역시 한도진을 이용해 자신이 풀지 못한 과거의 매듭을 끊어낼 생각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기묘한 동거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채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의 검은색 세단이 낡고 비좁은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을 때 동네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문 틈을 기웃거렸고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 도진은 차 문을 열고 나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낡은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고 세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행히 어제의 형광색 트레이닝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무릎이 나온 회색 후드티에 헐렁한 청바지를 입고 있어 도진의 미간을 다시 한번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하품을 크게 하며 다가와 차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았고 도진이 비서에게 눈짓을 하자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을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세아는 창밖 풍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도진은 태블릿 PC를 꺼내 업무를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도진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세아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면 서명하라고 건조하게 말했고 세아는 귀찮다는 듯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볼펜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위자료 항목과 사생활 보장 조항에 동그라미를 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도지는 그녀가 계약서의 세부 사항보다 금액에만 관심을 보이는 척 연기하고 있음을 느꼈다. 세아는 망설임 없이 서명을 마친 뒤 계약서를 도진에게 돌려주며 이제 자신은 공식적으로 넥서스 그룹의 안주인이 될 예정이니 앞으로 닥칠 귀찮은 일들은 모두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다. 도지는 그녀의 당돌함에 헛웃음을 지으며 당신의 역할은 그저 내 옆에 서서 숨만 쉬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대꾸했지만 그 평화로운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차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며 속도를 올리던 찰나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합차 두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도진의 차를 양옆에서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운전석에 있던 경호원은 백미러를 통해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급히 무전을 쳤다. 도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상대방 차량들은 작정한 듯 차체를 들이받으며 위협을 가했고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세아는 창문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지만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손잡이를 잡아 몸을 고정시켰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권태로움을 지우고 차갑게 가라앉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자 세아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도를 줄이면 죽는다고 소리치며 엑셀을 밟으라고 지시했다. 상대 차량들은 단순한 위협 운전이 아니라 명백히 목숨을 노리고 덤벼들고 있었으며 창문이 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가 모습을 드러내자 도지는 본능적으로 세아의 머리를 감싸 안고 몸을 숙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탄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고 운전기사는 공포에 질려 핸들을 놓칠 뻔했는데 그 순간 세아는 도진의 팔을 뿌리치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공간으로 몸을 날렵하게 넘겼다. 그녀는 운전기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겨 조수석으로 밀어버리고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거침없어서 도지는 말릴 새도 없이 그녀의 등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세아는 백미러를 힐끔 보더니 기어를 조작하며 엔진의 회전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고 육중한 세단은 맹수의 포효 같은 소리를 내며 튀어나갔다. 세아의 운전 실력은 도진이 상상했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서 있었는데 그녀는 고속으로 질주하면서도 앞차와의 간격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하며 차선 사이를 고개하듯 넘나들었다. 뒤따라오던 승합차들이 속도를 높여 쫓아오자 그녀는 고속도로 출구로 빠지는 척하다가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다시 본선으로 진입하는 페인트 동작을 취해 추격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만들었다. 굉음과 함께 뒷차가 전복되는 것을 백미러로 확인한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도지는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롤러코스터보다 더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는 도진을 향해 혀를 깨물지 않게 조심하라며 경고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체를 180도 회전시키는 드리프트 기술을 시전했다. 역주행 상황이 연출되자 마주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갔고 세아는 그 혼란을 틈타 남은 추격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터널로 진입했는데 어두운 터널 안에서 그녀의 집중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터널 내부의 조명이 깜빡이는 순간을 이용하여 차의 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주행하며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도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터널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단순히 운전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손은 핸들 위에서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이는 수많은 실전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침착함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온 세아는 인적이 드문 국도로 방향을 틀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이친 산길을 질주했는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미러를 주시했다. 끈질기게 따라붙은 마지막 승합차가 옆으로 다가와 차체를 들이받으려 하자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는 척하며 상대방이 앞으로 치고 나가게 만든 뒤 그대로 상대 차량의 뒤범퍼 측면을 정확한 각도로 가격했다. 핀 매뉴버라고 불리는 경찰 추격 기술에 당한 승합차는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도로 옆 숲으로 처박혔고 그제야 세아는 속도를 줄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지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의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세아를 응시했다. 차는 산중턱의 공터에 멈춰 섰고 엔진의 열기가 식어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채웠는데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애썼다. 세아는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넘기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지루하고 귀찮은 표정이 돌아와 있었지만 도지는 이제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았기에 더 이상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세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당신의 아내라고 대답해 도진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도진은 차문을 열고 나와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운전석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는 세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체를 한 바퀴 돌며 파손된 부위를 발로 툭툭 차더니 수리비가 꽤 나오겠다며 혀를 찾는데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을 겪고도 돈 걱정을 하는 그녀의 태도에 도진은 기가 막히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 장례식을 치를 뻔했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세아는 살해금은 별도로 청구하겠다며 농담으로 받아쳤다. 도진은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녀와의 동맹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흥미로울 것임을 예감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전복된 차량에서 살아남은 괴한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기어 나와 품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도진이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세아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주워 야구 투수처럼 정확하고 강력하게 던졌고 돌은 괴한의 손목을 강타하여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괴한에게 달려가 제압 기술로 팔을 꺾어 바닥에 눕히고는 무릎으로 상대의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 그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도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액션 영화 같은 장면을 보며 자신이 데려온 신부감이 맹수 중에서도 가장 사나운 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아는 제압한 괴한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는 도진에게 던져주며 배우를 파악하는 건 당신 몫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도진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가 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어떤 드레스를 입은 여자보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음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흙이 묻은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기묘한 전율이 흘렀고 이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할 공범자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지원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세아와 함께 차에 기대어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는 문득 그녀가 왜 자신을 돕기로 결심했는지 물었다.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백수 생활이 지루해지던 참에 심심풀이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둘러댔지만 도진은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슬픔과 분노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캐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대신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멀리서 경찰차와 넥서스 그룹 보안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미소를 교환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폭풍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 아래 넥서스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황금빛 아래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계산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한도진 대표와 그의 베일에 쌓인 약혼녀였으며 정재계 인사들은 넥서스 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이 새로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도진은 연회장 입구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세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과연 이 살벌한 무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레스룸의 문이 열리고 세아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도진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며칠 전 트레이닝복을 입고 건들거리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고혹적인 자태의 여신이 그곳에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 안았고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가녀리면서도 강단 있는 쇄골 라인을 돋보이게 했다. 대충 묶었던 머리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웨이브로 연출되었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세아는 도진의 시선을 느끼며 쑥스러운 듯 목을 만지작거렸지만 그 손길조차 계산된 듯 우아했고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진을 향해 장난스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도진이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세아는 다가와서 팔짱을 끼며 이 정도면 당신의 비싼 계약금 값을 하는 거냐고 귓가에 속삭였고 도진은 퍼뜩 정신을 차리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기대 이상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품은 타고난 귀족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연회장 문을 통과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리며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익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세아를 에스코트했고 세아 역시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듯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레드 카펫을 밟았다. 연회장 중앙에는 도진의 계모이자 넥서스 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민영숙 이사가 측근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이 나타나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이사는 세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품평하듯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 시선에는 천박한 출신을 찾아내 망신을 주겠다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냐며 비꼬았고 세아에게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교양 없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던졌다. 주변의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이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우아한 미소로 화답했다. 세아는 민이사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며 오히려 민이사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디자이너와 시즌을 정확하게 언급하며 화제를 돌렸는데 이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민이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자신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였다. 그녀는 유창한 화술로 민 이사의 측근들이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취향이 다소 진부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그들을 은근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옆에서 지켜보며 세아의 언변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의 약점을 건드리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민이사는 예상치 못한 반격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더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물러났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자선 경매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사회자는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라며 거장 화가의 미공개 작품을 소개했다. 민이사는 마이크를 잡고 이 그림은 자신이 직접 유럽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어렵게 구한 진품이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녀는 세아를 바라보며 예술의 조예가 깊은 며느리라면 이 작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세아를 무대 위로 불러내 망신을 줄 함정을 팠다. 도진은 세아의 팔을 잡으며 말리려 했지만 세아는 괜찮다는 듯 그의 손을 토닥이고는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무대 조명을 받은 세아는 그림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며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관중들은 그녀가 예술에 무지하여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민이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아에게 감상평을 독촉했지만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이사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그림의 붓터치와 색감은 훌륭하지만 사용된 안료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보면 19세기 중반 이후에나 개발된 합성 안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새하는 멈추지 않고 캔버스 뒷면의 프레임 제작 방식을 언급하며 이것은 진품이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위작 전문가의 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폭로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미니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렸는데 세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프랑스어로 된 미술품 감정 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이 위작이 최근 유럽의 암시장 자금 세탁용으로 유통되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설마 넥서스 그룹의 명예를 걸고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그런 불미스러운 물건이 올라온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정중하지만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위작 시비를 넘어 미니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객석에 앉아있던 미술 평론가들과 기자들이 급히 수첩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고 미니사는 비명을 지르듯 경매 중단을 선언하며 무대 뒤로 사라졌다. 도지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세아를 맞이하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써야 했는데 그는 세아가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전략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아는 도진의 곁으로 돌아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윙크를 보냈고 도진은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제의했다.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연회장을 배경으로 승리의 축배를 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경멸이 아닌 두려움과 경애가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세아에게 당신의 전공이 미술사학이었냐고 물었지만 세아는 그저 자팍다식할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소란이 잦아들 무렵 도진은 세아를 데리고 연회장 테라스로 나갔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기를 식혀주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세아를 바라보며 오늘 당신이 내 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버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세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면을 쓴 건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던 도진은 문득 그녀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는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졌고 처음으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한 여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세아는 거부하지 않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테라스 아래쪽 정원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도진의 눈에 포착되었는데 그들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교신하며 두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고 그는 세아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세아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맨발로 바닥을 딛고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며 도진에게 저들이 미니사가 보낸 놈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인지 물었다. 도진은 누구든 상관없다며 오늘 밤은 절대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정원으로 이어진 계단을 통해 침입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도진과 세아는 등을 맞대고 섰는데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었다. 도진은 격투기를 배운 실력자답게 묵직한 주먹으로 선두에 선 남자를 가격했고 세아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며 쓰러뜨렸다. 드레스를 입고 싸우는 세아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파괴력은 치명적이었고 침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어 상대의 손목을 묶어버리며 세아에게 퇴로를 확보하라고 외쳤다. 세아는 테라스 난간을 넘어 옆 건물로 이어지는 파이프를 가리키며 저곳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소리쳤는데
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세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그녀를 따라 난간을 넘었다. 고층 호텔의 외벽을 타고 이동하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바람에 휘날리는 세아의 드레스 자락과 도진의 턱시도는 밤하늘 아래 기묘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가까스로 옆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내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고 서로를 향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도지는 세아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불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세아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이미 우리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의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도지는 세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약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는데 언젠가는 이 반지를 진짜로 바꿔주겠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혼자 피식 웃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도지는 재킷을 벗어 세아의 어깨에 덮어주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오늘 밤 그들은 가면무도 회의 승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장 강력한 아군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동자가 있었고 그 눈동자의 주인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작전 실패를 보고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재벌가의 암투를 넘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의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는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한도진의 책상 위에는 그 서늘한 공기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이 봉투 안에는 유세아라는 여자가 지난 5년간 철저히 지워버렸던 과거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담긴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녀가 수갑을 차고 검찰청을 나오는 흐릿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지는 사진 속의 세아를 내려다보며 마른 세수를 했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의 나태한 모습과는 달리 날카롭고 위험한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그 아래 적힌 죄목은 주가 조작 및 금융사기 방조라는 무거운 단어들이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도진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보낸 명백한 경고장이었고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세아라는 점이 도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이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이사회의 긴급 소집 요구를 알렸는데 이미 그 괴문서의 사본이 주요 주주들에게까지 배포된 상황이라는 보고였다. 도지는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도진이 세아를 선택한 것이 넥서스 그룹을 위험에 빠뜨리는 오판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장 파혼하고 그녀를 내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도진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주가보다 세아가 받을 상처가 먼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자주하면서도 이 싸움이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적인 전쟁으로 변질되었음을 직감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도진을 맞이한 것은 이사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 섞인 웅성거림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도진을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모인 민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흔들며 범죄자와 결혼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먹칠할 셈이냐고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세아가 과거 국제적인 헤지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그녀가 넥서스에 들어온 것은 또 다른 횡령을 위한 큰 그림일 것이라고 모함하며 도진의 경영 자질까지 문제 삼았다. 도진은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입을 열었다. 도진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 내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아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현재 넥서스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그녀의 기지와 용기였음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민 이사는 도진의 예상치 못한 강경 대응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도진은 미련 없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세아를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당장 그녀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진이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아가 아니라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트레이닝복 상의와 쪽지 한 장뿐이었다. 쪽지에는 자신의 과거가 당신에게 짐이 된다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고 도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도진이 곤란해지기 전에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한 것이었는데 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게 세아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하고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이 실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 도진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고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이 실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변조된 목소리의 남자는 넥서스 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원본 파일을 넘기지 않으면 이 실장의 목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거래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다. 도진은 이것이 미니사 측의 소행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하고 어두운 세력의 지심을 깨달았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넥서스 그룹의 붕괴와 도진의 파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노로 인해 손이 떨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화면 속의 배경을 꼼꼼히 살폈다. 한편 도진을 떠나려 했던 세아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듣다. 넥서스 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과 함께 도진의 최측근이 실종되었다는 속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노린 함정이자 도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계 작전임을 간파하고 택시 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도진에게 약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는 비겁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도진이 홀로 고립되어 싸우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구형 노트북을 꺼내 빠른 속도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현란하게 움직이며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해 납치범들이 보낸 영상의 IP 주소를 역추적했다. 도진이 보안팀을 소집하여 구출 작전을 논의하고 있을 때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가 켜지며 세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놀란 도진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세아는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움직이면 이 실장이 위험하니 보안팀을 대기시키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놈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의 조급함이며 자신이 놈들의 아지트를 찾아냈으니 먼저 가서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도진은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말리려 했지만 세아는 당신이 나를 믿어준 만큼 나도 당신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기고 화면을 꺼버렸다. 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즉시 그녀가 보낸 좌표를 향해 차를 몰았지만 그녀가 한 발 앞서 도착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세아가 도착한 곳은 인천항 구석에 버려진 폐쇄된 냉동 창고였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날씨 속에서 창고는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는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택티컬 슈트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단검 2자루와 전기 충격기를 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며칠 전 파티장에서의 우아한 여신과는 전혀 다른 냉혹한 살수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창고의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고 어둠 속에서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여 내부의 병력 배치와 인질의 위치를 파악했다. 10여 명의 무장한 용병들이 창고 곳곳을 지키고 있었고 중앙에는 의식 불명 상태의 이 실장이 매달려 있었다. 세아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외곽을 지키던 보초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자비가 없었고 망설임 또한 없었다. 그녀는 상대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조용히 바닥에 눕히고 그들의 무전기를 탈취하여 적들의 교신 내용을 도청하기 시작했다. 적들은 도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복해 있었기에 세아의 침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기회였다. 그녀는 창고의 전력 차단기를 찾아 내려버렸고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된 창고 안은 당황한 용병들의 고함 소리와 켜지는 손전등 불빛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둠은 세아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무기였고 그녀는 혼란에 빠진 적들 사이를 누비며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적들은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고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세아는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을 이용해 타잔처럼 날아올라 이 실장을 감시하던 우두머리급 용병의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이 실장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이 실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세아를 알아보고 놀란 눈을 떴지만 세아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그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그때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며 창고 안의 조명이 다시 켜졌고 수적으로 열세인 세아는 남은 용병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적의 리더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쇠파이프를 들고 걸어 나오며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세아의 얼굴을 보더니 전설적인 브로커 유세아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다며 그녀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꽤 짭짤하다고 입맛을 다셨다. 세아는 이 실장을 등 뒤로 보호하며 단검을 역수로 쥐고 전투 태세를 취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쓰러지면 도진의 약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기에 살아서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본격적인 난투극이 시작되자 세아는 춤을 추듯 화려한 몸놀림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는데 그녀의 단검은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노리거나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다수의 무장한 적들을 상대로 체력적인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쇠파이프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이 찢겨나가는 부상을 입었다. 붉은 피가 검은 슈트를 적셨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웠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리더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치열한 공방 끝에 세아는 리더의 허벅지에 단검을 꽂아 넣으며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세아의 주위에는 쓰러진 용병들이 즐비했고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이 실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때 닫혀있던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도진의 차가 들이닥쳤고 그 뒤를 이어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도진은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과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세아를 보고 숨이 삽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무너지려는 세아를 받아 안았고 그녀의 상처를 확인하는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세아는 도진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웃으며 내가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 않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바보 같은 여자라며 화를 냈지만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그는 그녀를 더 꽉 끌어안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보안팀이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도진은 세아를 안아들고 차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는 넥서스 그룹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보여주겠다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실장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진정한 짝을 만났음을 확신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아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고통에 신음했지만 도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도진은 그녀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제부터 당신을 건드리는 자들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세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기댈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정신을 잃었고, 도진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차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뜨거웠고 폭풍 후 뒤에 찾아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다. 병실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는데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침대에 누워있던 세아는 천천히 눈을 뜨며 소독약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옆간이 소파에 앉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한도진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세아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상태를 살폈고 그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걱정에 세아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물을 찾았고 도진이 급히 물을 떠와 빨대를 데워주는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CEO와는 거리가 먼 다정한 보호자의 모습이었다. 물을 마시고 한결 정신이 맑아진 세아는 몸을 일으키려다 어깨의 통증에 신음소리를 냈지만 곧바로 도진에게 현재 상황을 물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만류하며 억지로 눕히고는 이미 반격은 시작되었다고 차분하게 대답하며 민영숙 이사와 그녀의 추종 세력들이 당신의 과거를 빌미로 내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의 해임안을 상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세아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겠지만 도진은 그들의 오만함이 곧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라도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도진은 세아의 건강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한숨을 쉬며 비서가 가져온 노트북을 건네주었는데 세아는 한 손으로 타자를 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 이사가 고용한 여론 조작팀의 서버에 우회 접속하여 그들이 유포하려던 가짜 뉴스들의 원본을 확보했고 동시에 납치 현장에서 수집한 음성 파일들을 편집하여 결정적인 증거물을 만들어냈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통증조차 잊은 듯 몰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도진은 전율을 느꼈다. 세아는 도진에게 주주총회장에서 이 자료들을 터뜨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지시했고 도진은 그녀의 작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이 속속들이 입장하고 있었는데 상석에 앉은 민영숙 이사는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거나 나타나더라도 기가 죽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정각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부상당한 이 실장 대신 휠체어를 탄 세아가 붕대를 감은 채 따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미니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세아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어 좌중을 압도했고 도진은 그녀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회의 테이블의 중앙으로 나아갔다. 미니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여 범죄자 출신인 며느리가 신성한 주주 총회장에 들어온 것은 넥서스의 수치라고 비난하며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할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도진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스피커에서는 미니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납치범들에게 세아를 처리하고 도진을 협박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용이었다. 녹음 파일 속의 그녀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딴판인 시정잡배 같은 말투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이를 들은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미니사를 쳐다보았다. 미니사는 사색이 되어 그것은 조작된 파일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스크린에는 연이어 그녀가 넥서스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령 회사로 빼돌린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표시되었다. 세아는 휠체어에 앉은 채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횡령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납치 청부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금융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낱낱이 분석해 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고 민 이사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이미지와 신뢰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세아는 마지막으로 미니사의 차명 계좌 내역까지 공개하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던 범죄의 증거라고 예끼를 박았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분노한 주주들은 민 이사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는데 민 이사는 궁지에 몰리자 도진에게 달려들며 네가 감히 어머니인 나를 함정에 빠뜨리냐고 발악했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어머니였던 적이 없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민이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민이사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과 세아는 그녀를 동정조차 하지 않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과 같았다. 민이사가 끌려나간 후 도진은 동요하는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넥서스 그룹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아를 가리키며 자신의 아내가 목숨을 걸고 회사의 비리를 밝혀냈음을 강조했고 주주들은 세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영웅으로 대우했다. 세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휠체어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이로써 넥서스 그룹을 타삼하던 오랜 암투는 끝이 났고 도진은 진정한 의미의 오너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는데 도진은 세아에게 무리하게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붕대감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세아는 괜찮다며 오히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상황을 통쾌하게 복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를 위로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훨씬 더 밝고 희망차게 보였고 그들은 이제 서로가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도지는 세아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당신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세아는 도진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짓궂게 웃으며 설마 이제 와서 토사구팽할 생각은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고 도진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더니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세아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세아의 과거 기록을 완전히 세탁하고 새로운 신분을 보장해주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도지는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라며 이제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도진을 바라보았고 그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다. 세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이런 건 필요 없다며 자신은 이미 한도진의 아내 유세아로서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대답은 도진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감동을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는 계약 조건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고백이었고 세아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텅 빈 집무실을 가득 채우며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도지는 세아를 병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그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세아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며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세아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도지는 세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고 세아는 넥서스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겠다며 벌써부터 일 욕심을 냈다. 도지는 그녀를 말리는 대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그녀가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고 했다. 밤이 깊어가고 도지는 세아를 침실로 안내하며 오늘은 편안하게 쉬라고 배려해 주었는데 세아는 문 앞에서 그를 멈춰 세우고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도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세아는 굿나잇 인사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닫힌 문 뒤에서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었다. 도진 역시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자신의 볼을 만지작거렸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음을 인정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로맨스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넥서스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과 미니사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도진과 세아 부부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도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는데 예전에 날카롭고 예민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결 여유롭고 부드러운 인상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세아와 함께 출근하며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고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아의 손을 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바람 끝에 봄 기운이 묻어나는 시기가 되자 넥서스 그룹을 감싸고 있던 살벌한 긴장감도 눈 녹듯 사라지고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도진 대표와 그의 아내 유세아가 있었다. 민영숙 이사의 구속 이후 그룹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 세력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빈자리는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지면서 회사는 창립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세아는 공식적으로는 직함이 없는 내조자였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녀가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진의 가장 날카로운 참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회사를 활보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격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며 직원들 사이에서 걸크러쉬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었고, 도진 역시 그런 그녀를 제지하기는커녕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에 시선이 머물렀는데, 그것은 세아와 처음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계약서에는 미니사의 축출과 경영권 방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엄밀히 따지자면 그 조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도진은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함을 느꼈는데, 세아가 약속대로 모든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 자유를 찾아가겠다고 선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근 세아가 펜트하우스의 짐을 정리하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취하는 모습을 목격했기에 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퇴근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도진은 거실 한복판에 쌓여 있는 이사 박스들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는데, 세아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박스에 책들을 담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세아는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으며 짐을 좀 정리하고 있다고 대답해 그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도진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으며 계약 조건은 끝났지만 아직 정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으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날 수는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지만 논리나 이성보다는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절박한 감정이 앞섰기에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세아는 도진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녀의 웃음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우며 도진의 무안함을 배가시켰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이 박스들은 기부할 책들과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한 것이지 집을 나가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며 도진의 엉뚱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 도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헛기침을 했지만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세아는 그런 그에게 다가와 짓궂은 표정으로 그렇게 내가 떠나는 게 무서웠냐고 놀려댔다. 도진은 부정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없는 넥서스도 내 인생도 이제는 상상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날 밤 도진은 세아에게 내일 저녁 시간을 비워두라고 말하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세아는 무슨 꿍꿍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비밀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다음 날 저녁 도진이 세아를 데리고 간 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랜드 호텔의 레스토랑이었고, 안내받은 자리 역시 그때 그 테이블이었다. 세아는 익숙한 풍경에 피식 웃으며 그때는 내가 당신을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했었다고 회상했고, 도진은 그때 당신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지루한 흑백 영화로 끝났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겨 와인잔을 기울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도진은 품 안에서 준비해 온 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이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과 라이터였는데, 도진은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켜 계약서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진은 이제 우리 사이의 비즈니스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세아는 놀란 눈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다. 도진은 재만 남은 접시를 치우고 무릎을 꿇은 뒤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투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더 이상 파트너나 공범자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반려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다. 세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이는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동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받아들었고
도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프러포즈 멘트가 너무 평범해서 실망이라고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도진은 앞으로 평생 더 창의적인 멘트를 연구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레스토랑 안에 손님들이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피아노 선율은 그 어느 때보다 감미롭게 울려 퍼졌다. 몇 달 후 넥서스 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하객으로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세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긴장보다는 설렘과 장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이 들어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자 세아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려 보여주었는데, 그녀의 발에는 유리 구두 대신 그녀가 가장 편안해하는 하얀색 스니커즈가 신겨져 있었다. 도진은 폭소를 터뜨리며 역시 당신답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고, 세아는 언제든 도망치거나 적을 걷어차려면 이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윙크를 했다. 결혼식은 엄숙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주례사 대신 도진과 세아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가 하이라이트였다. 도진은 세아를 만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세아는 도진이 자신에게 준 신뢰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그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씩씩하게 맹세의 하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자아냈다. 행진 순서가 되자 도진은 세아의 손을 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고, 세아는 스니커즈를 신은 발로 경쾌하게 걸으며 버진 로드를 런웨이처럼 누볐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고, 그 모습은 한 폭의 영화 포스터처럼 아름다웠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무렵 도진과 세아는 잠시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도진은 세아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난관들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세아는 넥타이를 풀고 있는 도진의 목을 끌어당겨 가볍게 입을 맞추며 걱정 말라고, 어떤 놈들이 덤비든 다 박살 내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은 정말 못 말리는 여자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리고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해외 경쟁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려는 조짐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세아를 바라보며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미안해했지만, 세아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드레스 자락을 묶고 전투태세를 취했다. 그녀는 지루하던 참에 잘됐다며 이번에는 어떤 놈들이냐고 물었고, 도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옥상을 내려가며 새로운 전장을 향해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진은 세아에게 우리가 평범한 부부로 살기는 틀린 것 같다고 말했고, 세아는 평범한 건 재미없지 않냐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문이 열리고 로비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풍당당했으며,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넥서스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회전문을 통과하며 도진과 세아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고,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차일 생각으로 추리닝을 입고 나갔던 그날의 맞서는 결국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위험하고도 로맨틱한 결혼으로 완성되었다.